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유치선언 1년 반 만에 청각장애인 올림픽인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빛부터 갑자는 긴축 기조로 일회성 체육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는 강원도정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전임 도정 지우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초 강원도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과 함께 협약 하나를 체결합니다. 2027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들 위한 올림픽으로 4년마다 열립니다. 당시 최문순 지사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4대 장애인 국제 경기대를 모두 열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데플림픽 유치 선언 1년 반 만에 사업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9일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찾아 대회 유치 불가 입장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첫째, 100억 원 가까운 도비에다 국비를 합쳐 2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40개 국가 1,600명이 참가하는 선수단 규모가 작아서 파급 효과가 적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을 반으로 줄여 100억 원대로 추진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국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고 부채도 많아 대회 유치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아쉽지만 강원도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수용했습니다. 어쨌든 국제대회보다는 국내 사업으로 한번 전환해서 해보자고 이렇게 서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데플림픽 유치 포기도 전임 도정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효과가 불확실한 행사성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 재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다음 달 17일 개막하는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행정 지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경제 논리를 이유로 쇼트트랙과 컬링 등 대부분의 주요 종목 개최지에서 강원도를 배제했다는 이유입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동계체전 행정지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도체육회가 제기한 문제점은 종목별 개최지 선정. 2018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동계체전 8개 종목 중 산악 경기를 제외한 7개 종목을 강원도에서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는데 쇼트트랙과 컬링 등 인기 종목만 쏙 빼놓고 비인기 종목인 설상 경기만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지역의 경제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4일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라는 인원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오갈 데 없잖아요. 그렇다고 출퇴근도 못하고. 선수단 출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도체육회가 동계체전 행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심판 선임부터 경기와 경기장 운영, 개최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체육회는 도체육회의 보이콧 선언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유치 신청 기간에 강원도 체육회가 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강원도에서 보다 많은 종목 경기 진행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와 접촉했지만 비용 문제로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을 운영하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적자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 예산보다 수천만 원 높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관료를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청을 방문해서 협의한 바도 있고, 근데 금액적으로도 협의가 잘 되질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설상 4종목은 다른 지자체에서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 체육회의 행정지원 보이콧 선언으로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파행을 빚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에 건설해야 할 철도와 도로 등 시급한 SOC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주요 현안 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와 국토교통부의 지역협의회. 국토부가 전국 각 지역을 찾아 균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강원도는 모두 9가지 지역개발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철도 분야에서는 GTX-B 춘천 연장과 GTX-A 원주 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원주 춘천 철원 철도 건설이 꼽혔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건의사항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 정책에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토부는 GTX-B 춘천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이고요. 수요라는 과정을 타당성을 고려하여 도전 추가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타를 보내주신 예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접 대응할 계획입니다. 도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건의됐습니다. 특히 강원도청이 옮겨가는 춘천 동래면 행정복합타운 뒤편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춘천 정종리에서 만천리까지 8.3km를 4차선으로 잇는 새로운 간선도로 사업입니다. 건의해 주시면 그때 이제 얘기를 지금 당장 뭐 여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때 얘기 같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철도와 도로망이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강원도의 건의 사업 가운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며 접근 방식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관련 책자도 보고 공무원에게 신청 자격이 된다는 안내까지 받아서 청년 농업인 지원 신청을 했는데 퇴짜를 맞은 농민이 있습니다. 확인 결과 40살까지만 지원 대상인데 원주시가 농정사업 설명 자료에 45살까지로 잘못 표기하고 안내도 그대로 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실수가 2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1년 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 45살 이하 농업인에게 농장 운영비 2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책 홍보를 보고 지원금을 신청한 42살 임모 씨.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는 확인도 했겠다. 공무원 상담을 받아가며 한 달가량 준비한 20쪽 분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달 뒤 심사 탈락이 아닌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 40살 이하 농업인을 담당자가 만 45살로 잘못 적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공무원 말만 믿었는데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임 씨는 2023년 올해 농업기술센터 사업 책자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발견했습니다. 올해는 지원금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작년과 똑같이 대상자가 만 45살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줄 알고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찾아갔지만 공무원이 또 실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 들어야 했습니다. 만 45세라고 얘기했을 때 오타라고 해서 자기 실수에 대한 책임으로 해서 뭔가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참다 못해 시청 감사관실까지 찾아갔지만 불만 민원을 접수하라는 조언뿐이었습니다. 원주시는 서류 담당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인 2021년까지는 만 45살까지 청년농을 지원하던 강원도가 이듬해인 2022년부터 만 40살까지로 지원을 줄였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침을 바뀐 걸 우리 직원이 공고를 하면서 이것도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전년도 꼭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귀농귀촌 청년들의 정착을 돕겠다며 만든 청년농 지원제도. 어설픈 정책 홍보가 일부 농민에겐 희망 고문만 하고 행정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삼척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문을 닫은 지 10년이 됐지만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삼척시가 환경 오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풀과 나무로 뒤덮인 삼척의 한 야산. 가까이 다가가자 삭아버린 천막이 바닥에 널려 있고 형태조차 구분할 수 없는 다양한 폐기물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처리업체가 문을 닫으며 10년 넘게 폐기물이 특별한 조처 없이 쌓인 겁니다. 산업 폐기물을 매립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수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거대한 야산이 돼버렸습니다. 폐기물 매립 면적은 17,800제곱미터, 매립량은 35만 6천 세제곱미터로 레미콘 차량 7만 대에 나눠 실어야 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비만 오면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먼지가 마을을 덮쳐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그 우수의 침출수를 여기서 다 장악하지 못하고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겁니다. 비산 먼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삼척시도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연간 1억여 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고 비산먼지 발생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관리하고 매립시설 제방과 이제 사면 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침출수 수질 검사나 수질 조사를 통해서 침출수 관리를 할 예정이고, 매립장 그 사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나 문을 닫은 업체가 지자체에 맡겨놓은 사후 관리 비용을 이미 모두 써버려 삼척시가 자체 예산으로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처지입니다. 여기에다 해당 업체에 대한 부채가 아직 모두 정리되지 않아 폐기물 매립장을 마음대로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폐기물 매립장이 문을 닫았어도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보통 이하로 낮게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강원도는 보통인 3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보통 이하인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시군별로는 평창군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반면 삼척시, 인제군, 화천군, 횡성군은 꼴찌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강원경찰청, 강원대, 강원도개발공사는 3등급, 강원랜드와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은 4등급, 강릉원주대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초등 돌봄 사업인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서 춘천과 원주, 강릉 초등학생을 위한 틈새 돌봄교실과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모에 탈락하면서 오는 30일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교육청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책임자나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18건 가운데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2건이고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모두 16건입니다.
군부대에 있는 길고양이 3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고문해 죽인 공군 부대 전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1년 공군 8전비에 복무하면서 한 달 동안 길고양이 3마리를 붙잡아 학대하고 죽인 23살 권모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채 동영상을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고 고문 방법을 권유하기도 한 당시 권 씨의 상관인 전직 중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농정 목표를 농업의 혁신 성장, 경제도 마음도 든든한 행복 농촌으로 잡고 9,503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에 55억 원, 귀농인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융자 지원에 200억 원, 농산어촌 개발에 463억 원, 가축 재해보험 36억 원, 채소 가격 안정제 219억 원, 반값 농자재 573억 원 등을 투입합니다. 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에 50억 원, 시루의 사육견 중성화 수술에 6억 원, 공동방재단 운영에 25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원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5째 주부터 22주째 연속 하락입니다. 원주가 0.15%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고 춘천시가 0.14%로 두 번째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0.42% 떨어진 것과 비교해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1월 강원도 소비 심리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1월 강원 지역 소비 심리 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수가 기준값인 100을 넘지 못하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또 생활 형편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현재 생활 형편이 개선됐고 가계 수입과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음 달 5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삼척과 강릉에서 3년 만에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립니다. 삼척 지역 대표 민속 축제인 삼척 정월 대보름제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엑스포공원과 척주로 일대에서 개최돼 기 줄다리기 시연과 술비 놀이 등 전통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강릉 단호장 일원에서도 다음 달 5일 강릉 만월제가 열려 강릉 농악 공연과 지심밥기, 다리밥기 등의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